박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면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데 향후 개헌 절차와 쟁점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당히 좀 정치권도 그렇고요. 두 분도 그렇고 갑작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일단 오늘 그 박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기대한다고 말씀했는데 일단 박 대통령 이번 발언, 개헌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 또한 좀 허를 찔린 것 같은데 내년 초에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훨씬 더 앞당긴,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역시 정치하는 자리고 정치 구단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싶습니다. 네네. 물론 현재 우리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폐해가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북한 문제와 개헌은 어떤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1년 정도 남겨두고 개헌 문제를 먼저 이것을 꺼낸다는 것은 레임덕도 감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정과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은 이 개헌 카드인데 물론 이 개헌을 할 때는 전 됐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까지 지금 개헌을 하자고 정식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그 수단을 지금 발동을 했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1952년에 1차 개헌을 하고 87년까지 총 9번의 개헌이 있었어요. 네. 그 불과 30년입니다. 근데 그 동안 30년 동안 이제 헌법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87년 헌법은 그 당시에는 명백한 아젠다가 있었어요. 민주화. 확실하게 민주화라는 카드가 있었고 그런 카드로 국민적인 그 모든 역량이 집중이 돼서 어찌 보면 좀 수월하게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필요성이 지금 이번에 이제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로 정부 구조, 이제 앞으로 의원 내각제로 갈 건지 의원 집정부제로 갈 건지 아니면 4년 중임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지금 논의에 대해서 각 정치하시는 의원들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워딩으로만 보면 이 정부 구조만 바꾸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한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원화된 가치가 있는 사회에서 그 당시에 담아내지 못한 이런 사회 전체 전반 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헌법에 투영된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는 거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노동 3권, 경제 문제, 그건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총의를 모을 것을 과연 임기 안에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말씀해 오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고도 없이 오늘 갑자기 제가 알기로 저번 11일 날 김재원 정무수석이 개헌 얘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새누리당에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게 불과 지금 열흘이 좀 지난 상황인데 갑자기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의 해소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 잠시 얘기했지만 그 교수님 12일 만에 어떤 그 심정의 변화가 생겼겠고 또 대통령 본인도 이제 본인이 이거를 블랙홀이라고 했던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거를 모르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입장 선회한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메시지가 오늘 통해 나온 거고 어떤 이유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로 좀 저희가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국정과제를 개헌에 가려서 못하는 것은 정말 이제 대통령이라는 거 마지막은 어떤 국가에 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4.13 총선 결과 야당이 국회 권력을,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아무리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도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대통령이 인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2월까지 이것을 질질 끌고 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미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이 계속 터져나온 이 시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당, 야당,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87년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본인도 물론 과거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몇 차례 지금 주장도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의 어떤 동력을 살리는 측면에서 예. 이런 개헌 카드를 저는 정치적인 카드로 꺼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본인도 필요성은 있지만 다만 이것이 국면 전환 카드로 국민들이 인식할 경우에 나중에 이것에 대한 비판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백 변호사님은 국면 전환 카드로 한 거 이외에 어떤 또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저번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은 4년 중임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헌도 분명히 청와대 주도로 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을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발의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하고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거 두 가지로 발의가 되는데 대통령 중심으로 발의를 한다라는 거에 오늘 하나 빼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원래 4년 중임이었잖아요. 근데 4년 중임을 못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4년 중임을 못 받지 않았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할 때 항상 이제 반대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소통의 부재나 독단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비워놓고 정치권에 일임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분명히 펼치셨으나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다 동상이몽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가장 좀 열렬하게 박수를 쳤던 게 김무성 전 대표였는데 김무성 전 대표만 하면 오스트리아식 뭐 이원 집정부제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나머지 또 의원 내각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4년 중임제 얘기하시는 분 있고 오늘 또 김정인 전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하게 뭔가를 더 던져주신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언가 국정 주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 뭔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북 정책도 그렇고 외교 정책도 그렇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혼란만 가중화된다면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4년 동안 누적된 건지 아니면 불과 십몇칠 만에 이렇게 된 거지 십몇칠 만에 됐다면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선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건 국면 전환 카드로밖에 볼 수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외에 대통령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좀 더 보여주셔야 개헌 논의가 제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해석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자, 87년 이후에 30년 만에 대변화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지 개헌 내용에 대해서 장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그 영토라든가 기본권이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하기는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시작해도 2, 3년 정도 저는 걸린다고 보는데 예. 제가 과거에 개헌과 관련해서 이 기구에 제가 참여해서 저는 뭐 이원 집정부제하고 대통령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표도 하고 네. 국회에서 17대나 18대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일정 부분 참여한 그런 경력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국회의 어떤 권능이라든가 국회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 혼자서 또 끌고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야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권력구조 하나만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성공적인 개헌 작업이 마련될 수 있다. 네. 그러나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사실은 그 가장 앞서 있는 지금 대선 주자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럼 문재인 대표의 어떤 입장 이것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야당이 이제 다수당인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고 새누리당은 이미 수차례 개헌을 한다고 했고 청와대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개헌의 시한 그리고 어떤 로드맵 이런 것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뭐 권력구조냐 아니면 헌법 전반의 개정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과거에 그때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원 조치를 하고 나서 바로 6월 항쟁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가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 개헌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저기 뭐 우리 박 변호사님이 개헌 시기의 어떤 그 적기가 적기인지 아닌지 일단 박 대통령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뭐 87년도 당시에는 아젠다가 분명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장 교수님 생각은 백 변호사님의 어떤 생각과 비슷하신지 아니면은 뭐 적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뭐 개헌은
저는 뭐 지난 정권에 이미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늦었다. 예. 지난 정권에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 했으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절묘하게 맞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개헌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회의원 임기를 1년 8개월 정도 단축시켜야 되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르는 것이 국력과 어떤 국력 분열이라든가 또 예산을 낭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총선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상당히 어렵게 본다면 그러면 권력 구조로 가서 내년 대통령 선거만 뭐 지금 현의 어떤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라든가 정부통령제라든가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권력 구조 면에서 이제 원포인트로 할 가능성도 있는데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내놓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늦었지만 어차피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처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말을 진정성 있게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권력구조 개편이라도 저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 맨 처음에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제안을 했다가 안 됐죠. 이게 원포인트 개헌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부 구조를 바꾸는 거면 그 당시에 차기 후보로서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시점이 요 시점부터가 이제 누군가가 도드러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게 문재인 대표입니다. 과거에도 박근혜 그 후보 당시, 그다음에 이명박 후보일 때도 결국 이분들이 반대해서 개헌 못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표 입장은 겁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고 내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은 임기가 시작돼서 막 그때 이제 추진해 나가서 해야 이 한 정권의 과제로 가야지. 이 레임덕 오는 시점에서 다음에 차기 주자군들이 다 제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일단 국민투표로 가기 전에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200석입니다. 지금 200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200석을 얻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200명이 될까요? 그게 물론 지금 현재 남은 시간으로 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정부 구조 외에 기본권 문제, 기본권 노동사건도 포함되는 거지만 경제 구조 이런 것까지 다 바꾸려면 시간이 더 부족하겠지만 저는 이 원포인트 개헌 자체, 그러니까 나머지만 오히려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부 구조만 바꾸는 개헌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장 교수님도 한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대통령제를 하는 권력 구조로 선택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왕조적 전통이 강하거나 권위주의 정권 행태를 띠면서 민주적인 제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왕적인 어떤 특정의 어떤 일인이 권력을 쥐는 이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데 미국은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통령제를 하는 것은 우리랑 차원이 틀린 것. 연방을 하다 보니까 연방의 느슨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연방 자체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연방제가 굴러갈 수가 없고 미국이라는 자체가 분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대통령제라는 것을 선택을 했지만 순수 대통령제입니다, 여기는. 그러나 우리는 애초에 대통령제를 이승만 정권이 대통령제를 하다가 발췌기원이라는 것에서 내각제적인 요소를 대폭 대통령한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금 대통령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순수 대통령제에서 플러스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끝나면 각종 비리 해가지고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이 거의 다 구속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어떤 큰 힘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순수 대통령제로 만들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선거를 해서 중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저는 4년 중임제 그리고 남과 북이 분단되는 이런 현실, 이런 현실에서 내각제라든가 이원 집정부제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권력 구조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개헌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이 혹시 되면 개헌이 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막강한데 이 막강한 권한을 즐기려고 그리고 이 막강한 권한을 국정 동력으로 삼아서 역사적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권력적인 충동인데 구식을 바꿔서 또다시 다음 대통령이 만들어놔서 개헌을 한다?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습니다. 네. 개헌 나오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개헌을 바로 추진하겠다.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권력 융합을 했지 않습니까? DJP 공동정권을만 지역연합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내각제로 개헌하겠다. 해놓고 한 적이 있습니까? 3당 합당도 했습니까? 다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 했을 때는 우리 정치인들이 민주적인 어떤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것을 빨리 받아서 저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빨리 하는 것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한 번 또 미뤄진다, 계속해서. 또 미뤄질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또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실무 준비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향후 개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만 보면 일단은 대통령이 발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 일단 개헌 대책 관련된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네네. 그 안에서 이제 국민들 아젠다도 좀 모으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최상인지 결론을 낼 텐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고 해도 60일에 의결을 해야 되고요.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이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석, 그러니까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창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투표를 하고요. 국민 투표에서 이제 우리 투표권인 사람 과반수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 이제 찬성을 하면 그러면 이제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된 이 80년 헌법의 체제가 이 헌법이 좋아서 30년이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30년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변했으니까 헌법이 변해야 된다는 거에도 공감을 하지만 현실론으로 봤을 때 200인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하는 그 순수한 여러 가지의 정부 형태들이 다들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더불어민주당 나온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에도 뭐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해서 본인도 개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자기의 유불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내에서만 할 수 있을까? 결국 국회와 정부가 이렇게 투트랙으로 맞춰서 잘 가야 될 텐데 거기서 하나의 이 정부 형태론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정말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가능할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여야의 유불리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엇갈리게 된다면 야당 일단 200석이니까 야당 쪽에서 분리하면은 일단 그게 안 될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마다 이제 유불리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짚어볼까요, 교수님? 야당이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여당은 이미 하나로 개헌을 하겠다고 이미 또 공세적인 정치적인 어떤 해서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재인 대표가 대선 주자 1위로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개헌을 거부하고 다음 정권에 하겠다. 그러면 그것 또한 국민들이 오만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은 개헌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가 역대 정권에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래도 정치 삼류라는 그런 말을 듣는데 네. 제도로서 이 정치 삼류적인 것을 일단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은 아는데 정권이나 아니 정치인들이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은 유권자들이 총선 때 어느 일당한테 200석 이상을 몰아주면 이 정치 세력이 개헌을 주도할 수 있지만 우리 상황에서 3분 되는 이런 정치 상황에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야당이 이것을 대승적으로 개헌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침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사에서도 우리 그동안 30년 된 헌법 구조를 뜯어 고치자. 물론 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이 제도적인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6공화국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30년이라는 것은 강산이 몇 번 바랍니까? 3번 바뀌었네요. 네, 예. 3번 바뀌는데 아직 헌법은 그대로 있고 물론 남과 북이 대치돼 있지만 이것보다도 국제 환경이 상당히 다원주의식으로 바뀌었고 글로벌 무한경제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헝그리 정신으로 과거처럼 제도는 두고 우리 몸으로만 가서 경쟁할 수는 없다. 시대적 변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 자체의 어떤 헌법적인 구조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뭐 예를 들어서 북한도 수시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독재 체제지만 그렇듯이 우리도 민주국가에서 왜 헌법 체제를 국민의 어떤 합의로 정치인들의 합의로 이것을 못하냐. 저는 이번 기회가 상당히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개헌 작업에 이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알아야 될 절차는 테고요. 없습니까? 국민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 뭐 우리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정당을 통해서 국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정당과 의회가 민주주의의 그 꽃과 민주주의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갈등을 수렴해서 질서로 변환하는 것이 정당과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면 뭐냐? 갈등 여러 가지 뭐 헌법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NGO라든가 다양한 이익 집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들이 수렴을 해야죠. 우리가 뭐 정당이 존재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과 해서 서로 합의해서 일체화되면 그것이 이제 헌법 개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한테 나중에 수렴 절차를 무는 것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과반의 투표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국민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것이 민주적인 제도 절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의 의견은 정치권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수렴되리라고 봅니다. 네, 백 변호사님, 그 많은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게 이제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위해서 헌법 개정하면 네. 이게 임기 내 그 이제 통과되면 박 대통령 또 한 번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아까 못합니다. 질문 많더라고요. 네.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현행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안 그래서 됩니까? 여기서 네. 만약에 사념 중임제로 임기 내 개헌이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실 수 못합니다.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도 진짜 어떻게든 변화는 있어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거의 70%가 지금 이 헌법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여론조사 결과로도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즉 이게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개헌 발언에 대한 순수성이나 진지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벌써 문재인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하시더니 블랙홀이 필요하신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국민의당에서도 이것 때문에 최순실 지금 뭐 게이트화된다는 지금 최순실 게이트나 그렇죠. 우병석 문제가 덮이면 안 된다. 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내든 게 무언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이 시각이 더해지게 되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본 개헌이 필요하다는 70%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한 진지함과 순수성을 그렇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그 다음에 향후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알겠습니다. 생각에 70% 이상 반영이 된다면 지금 뭐 말 그대로 문재인 지금 전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생각을 그냥 말 그대로 외면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좀 선행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쨌든 목적의 순수성이 좀 중시돼야 할 것 같고요. 정파적 아까 박 대통령이 한 말이죠.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을 이끌어갈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 되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바람하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